안녕하세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저는 아이 키우는 재미로 살고 있어요.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제 딸을 낳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소중한 제 딸을 지켜주기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아이가 없었으면 저는 어쩌면 남편이랑 이혼을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주 신보가 고약하고 극성이거든요. 어머님은 며느리 잘못 들여서 자기가 이상해진 거라는데 정말 제가 잘못한 건지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려요. 남편과 저는 둘 다 지방이 고향인데요. 둘 다 일자리 때문에 일찍이 대학 졸업하자마자 상경했고 일하면서 만나게 됐어요. 저희는 본가가 멀다 보니까 명절이나 휴일에 본가에 못 가면 둘이 시간을 보내곤 했죠. 처음에는 직장 동료였다가 가벼운 만남을 하는 친구였다가 이렇게 부부 사이가 됐습니다. 저랑 남편은 4살 차이가 나고요. 결혼 전 연애를 2년 동안 했어요. 저는 사계절 2번 온전히 겪었으면 이 남자랑 결혼해도 되겠다 싶었죠. 연애하는 동안 사소한 다툼 한 번 없었고 모든 게 이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1년 만에 제가 이혼을 언급하게 된 건 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결혼 전 시어머니가 만약 제게 조금의 신호라도 보내줬으면 저는 이 결혼 안 했을 텐데 어떻게 그 더러운 성격을 꽁꽁 숨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머님은 저희가 결혼하자마자 돌변하여 제게 못되게 구셨으니까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지방에 사시던 시부모님이 저희 신혼집 근처로 이사를 왔지만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먼저 결혼한 제 친언니는 저를 조금 걱정하더라고요. 혹시나 시어머니가 작정하고 근처에 이사 오신 것 아니냐고요. 저는 아직 10월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라 저희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라고 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걱정이 맞았더라고요. 어머님은 정말 사소한 것들로 은근히 저를 괴롭혔어요. 생일날 미역국 끓여드려도 식구들 앞에서는 고마워하면서 뒤에서는 가자미, 미역국 말고 소고기, 미역국 끓였다고 화를 내시고요. 또 한 번은 어버이날 선물로 명품 사드렸는데 자기가 만만해 보이냐고 묻더군요.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 만만해 보여서 명품 지갑을 선물하는지 묻고 싶었지만 저는 왜 그러냐고 꾹 참고 어머님이 화난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제가 자기 지갑보다 더 비싼 지갑을 사줬다고 자기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대요. 저는 그저 어머님이 지갑 오랫동안 쓰셨다고 남편이 추천해줘서 그걸로 샀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몇 번이고 그냥 참다가 그날은 못 참고 말대꾸를 해버렸어요. 그이가 어머님을 굉장히 무시했나 보네요. 하고 남편이 사라고 한 지갑인데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이 시비 걸 때마다 그렇게 남편을 걸고 머머지자 어머님은 더 이상 제게 어떤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행동으로 저를 괴롭히시더군요. 정신적으로 괴롭히다가 이제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괴롭히셨어요. 어느 날 어머님은 제게 전화해서 다짜고짜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냐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서 답을 못하니 어머님은 큰 한숨을 내쉬었죠. 그러고는 내일 아침 일찍 시댁으로 오라고 어머님이 말하기에 저는 회사 때문에 퇴근하고 가면 안 되냐고 물었습니다. 절대 안 된다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한편으론 급한 일이 생기셨나 싶어서 걱정이 됐어요.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라는데 어머님 목소리가 엄청 심각하기도 했고 그때는 새댁이라서 뭘 모르기에 시어머니 호출의 며느리는 바로 달려가야 하는 줄 알았던 바보 같은 저예요. 그래서 회사에 연차까지 쓰고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은 큰솥 2개와 대파랑 양파랑 여러 가지 채소가 담긴 대야를 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 줄 모르는 저에게 어머님은 본 적 없는 얼굴로 저를 무섭게 다그치며 집안의 여자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며 화를 내셨죠. 그동안은 혼내도 그렇게 큰 소리를 낸 적 없는 어머님이라 저는 더 놀랐었어요. 알고 보니 그날이 복날이었는데 주부가 초복 준비를 안 했다고 저를 야단치신 거였죠. 아무래도 저나 남편이나 회사를 다니다 보니 결혼 전에는 복날에 직장 동료들이랑 삼계탕 사 먹거나 회사 구내 식당에서 나오곤 해서 따로 챙기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초복이었는데 어머님은 이제 결혼했으면 알아서 챙겨야 하는데 왜 자기가 이렇게 챙겨야 하냐며 짜증을 내시더군요. 그러면서 저보고 서 있지 말고 강장 냉장고에 있는 닭부터 씻으라며 호통치는데
저는 그렇게 사람이 목소리에서 쇳소리 긁는 소리 나면서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봐서 놀라기도 했고, 그날 어머님의 기세에 눌려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엄청 큰 닭 5마리가 있었고, 저는 징그러웠지만 꾹 참고 닭을 씻으며 나름대로 손질을 했어요. 갑자기 불려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머님은 제 옆에서 팔짱 끼고 서서 친정엄마한테 안 배웠냐고 퉁명스럽게 한마디 내뱉으시더군요. 순간 울컥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어머님 몰래 화장실에 가서 저는 삼계탕 맛있게 끓이는 법 인터넷에 검색해서 잠깐이나마 공부했네요. 맛없다고 하면 또 한 소리 들을 게 분명하니까요. 그렇게 어머님 낮잠 자고 TV 보고 하실 동안 저는 혼자 우여곡절 끝에 삼계탕을 냄비마다 나눠서 다 끓였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삼계탕 국물 맛을 보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서 막 웃으시더라고요. 화가 좀 풀렸나 싶었는데 어머님은 저보고 수고했다는 그런 말도 없이 냉장고에 김치들 좀 꺼내라고 말했어요. 신랑이랑 시아버지 퇴근하시려면 한참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님과 제가 먼저 식사를 하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김치를 꺼내고 자리에 앉자 어머님은 너는 왜 앉냐고 웃으시더라고요. 이해하지 못했을 때 초인종이 울렸고 어머님이 이사와서 새로 사귄 교회 친구분들이 오셨어요. 저는 그때서야 상황 파악을 했고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며느리 부려먹고서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치사하게 식사 같이 하자는 말도 없는 것도 웃겼죠. 게다가 저는 어머님 지인들 먹일 삼계탕 끓이느라 제 소중한 연차를 쓴 거니까 화도 좀 났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어머님은 아직 안 갔냐고 집에 가라고 제 등을 떠밀더군요. 이건 뭐 설거지까지 안 시켜서 감사하다고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저는 억울하고 서러워서 친정언니한테 털어놓았고 친정언니는 미쳤다고 펄쩍 뛰었어요. 저희 언니도 만만치 않은 시어머님께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인 저만큼은 안 당하면 좋겠다 싶었대요. 상견례 때 저희 시어머님 보고 안심한 언니였는데 이중적인 시어머니의 행동에 언니 역시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언니는 초복은 당했지만 중복 말복에는 잘 대비하자며 우는 저를 달랬고 저는 그날 밤 남편 저녁을 차리지 않았어요. 저희가 맞벌이긴 하지만 제가 남편보다 일찍 퇴근하는 편이라 저녁을 항상 제가 차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오늘 갑자기 연차 쓰고 쉬었으면서 저녁도 안 차려준다고 서운해하더군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갈 사소한 말 한마디인데 어찌나 미워 보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후 콧노래를 부르며 남편이 하는 말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근처에 이사와서 아들 삼계탕도 챙겨주고 좋네라고 하길래 저는 벌떡 일어나서 삼계탕을 확인했어요. 제가 낮에 끓인 삼계탕이었죠. 그러니까 며느리 실컷 부려먹고 어머님은 본인이 끓인 척지인들이랑 3마리 나눠 먹고 2마리는 아버님과 남편에게 준 거였어요. 남편은 제 속도 모르고 중복에는 저보고 삼계탕 끓여달라고 부탁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 삼계탕 뺏어 들고 혼자 우걱우걱 먹었네요. 하루 종일 굶어서 그런가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눈물도 참을 수 없어서 울면서 먹으니까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그제서야 저를 살폈어요. 저는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고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님에게 화를 냈어야 될 일이지만 그냥 남편에게 다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잘 쏟아냈다고 저를 다독였습니다. 자기도 엄마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데 대화로 풀어보겠다더군요. 하지만 저는 대화는 무슨 그냥 괴롭히는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절대 자기 엄마 그럴 사람 아니라고 두둔하더라고요. 말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며 자기 엄마를 포장하려 노력하는데 너무 꼴보기 싫어서 이혼하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 하지만 삼계탕 때문에 이혼했다고 하면 제 꼴이 우스워질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그 대신 남편에게 오늘 일은 절대 티를 내지 말고 모르는 척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또 그러면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남편에게 협조하라고 했죠. 그래서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 저는 삼계탕을 마저 먹고 남편은 치킨을 시켜줬네요. 그리고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 전화 뺏어서 시어머니 약 오르라고 그 삼계탕 제가 잘 먹었다고 인사했어요. 대신 남편은 치킨을 먹었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순간 멈칫하시더니 그냥 웃으며 통화를 끊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세상 다정한 시어머니더군요. 남편은 역시 어머님 보니까 문제가 없다며 제가 오해한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모르면 조용히 하라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다 중복 전날 어머님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는 뭐 설명도 없이 알지? 이러는데 저는 바로 알죠. 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설명 하나 없이 다음날 연차 쓰라고 하고 시댁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안전벨트를 푼 남편은 급한 일 있다고 연차 쓰라더니 왜 시댁에 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한테 급한 일 생겼으니까 아들이 나서야지 했어요. 제가 삼계탕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은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겨우 그깟 일로 연차를 쓰게 하냐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왜 그런 일로 연차 쓰고 어머님한테 욕먹으면서 삼계탕 끓여야 하냐고요. 남편은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지켜보기나 하라고 먼저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그전보다 많은 채소들이 저를 반기더군요. 어머님은 역시나 제게 인사 한마디도 없이 웃음기 없는 얼굴로 명령했어요. 이번에는 겉절이도 담그라 하더군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또 어떤 손님들이 얼마나 오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교회 사람들 10대 명은 올 거라고 냉장고를 여시는데 갈기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어머님께 혹시 여기가 식당이냐고 이 정도 많은 일을 저 혼자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이 정도도 못하냐고 혼자 거뜬히 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더군요. 그러기에 왜 남편 삼계탕을 빼앗아 먹냐고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시며 신이 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잘 알겠다고 미리 통화하고 있던 남편에게 들었냐고 묻고는 빨리 들어오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누구랑 통화하냐고 했고 저는 웃음으로 답했죠. 1분도 안 되어 조금 충격받은 얼굴로 남편이 시댁에 들어왔고 어머님은 남편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서 아들이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고 연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일이 많으니 빨리 손 씻고 준비하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저번보다 손님이 많이 오실 건가 봐 하고 제가 시댁을 나서려고 하자 어머님은 제 팔목을 아프게 잡고 안 놔주셨습니다. 지금 일 벌려두고 어딜 가냐고 자기 아들은 왜 불렀냐고 제게 소리를 지르기에 아버님한테도 연락드릴까 물어봤어요. 일손이 모자라면 아버님도 같이 하면 되겠다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부들부들 떠셨고 남편은 마른 세수를 하면서 저보고 가보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오해라고 제가 이간질하는 거라고 남편에게 우는 소리를 했지만 이제 남편에게 그런 말은 안 통하는지 남편은 묵묵히 채소를 손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은 남자가 무슨 이런 일을 하냐고 회사는 어쩌냐고 말렸고 남편은 집사람도 회사원이고 바쁜 사람인데 불러서 왜 이런 못된 짓을 하시냐고 화를 냈어요. 그 이후로는 남편이 다시는 이러지 마시라고 끝까지 말리는 어머님 무시하고 삼계탕 끓였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이 자기가 저보다 잘 끓인 것 같다고 삼계탕 한 마리 들고서 왔는데 이상하게 그 모습 보니 마음이 풀리고 웃기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혼자 시댁에 절대 안 갔고 남편은 중재 역할을 열심히 잘했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못해 남편의 성화에 못 시겨 제게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눈빛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하고 또 일이 터졌죠. 세상에 임신한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걸 아까워하는 시어머니가 있는 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무리 밉다 해도 뱃속의 손주는 자기 자식 핏줄이잖아요. 아무리 제가 꼴 보기 싫어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날 시어머니는 선을 3개 넘으셨습니다. 그 전에 어머님 생일날 갔던 소고기집에서 아버님이 고기를 사주시겠다기에 저는 감사히 먹었어요. 고기를 일일이 구워주는 식당이었고 부위마다 몇 점씩 나와서 구워주는 직원분이 알맞게 손님들 접시에 고기를 놔줘주셨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시아버지 안 볼 때 대속제 접시에 놓인 고기를 잽싸게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저를 보고 웃으면서 고기가 너무 맛있지? 하고 묻는데 어이가 너무 없었어요. 제가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조용히 묻자 어머님은 여자는 원래 이런 데서 적게 먹고 집에 가서 비빔밥이나 비벼 먹는 거래요. 돈이 많이 드니까 신랑 몸보신만 시키고 맛만 보는 거라고요. 어디서 들어도 본 적도 없는 어머님의 말에 저는 기함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생각하다가 저는 일부러 어머님 고기까지 제가 다 먹었어요.
어머니, 속이 불편하시다고요? 그렇다고 고기를 저보고 다 먹으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다 먹어요? 근데 이 집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하고 낼름 어머님의 고기를 다 집어먹으니 시어머니 얼굴이 썩어가는데 속으로 너무 웃기더군요. 제가 잘 먹자 남편은 자기가 먹을 고기도 양보하고 시아버지는 계속 고기를 시키셨어요. 어머님은 돈 아깝게 그만 시키라고 만류했지만 아버님은 며느리 입에 들어가는 게 왜 아깝냐고 며느리도 먹고 우리 손주도 먹는 건데 뭔 소리를 하는 거냐며 어머님께 한 소리 하셨죠. 그러자 어머님은 화가 났는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남편 임신했을 때는 저처럼 이렇게 먹는 걸로 욕심 안 부렸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면서 꼭 다른 씨를 뵌 것처럼 이라고 말을 흘리는데 옆편 내가 못하는 말이 없다고 미쳤다면서 아버님이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어머님은 순간 정신이 돌아왔는지 자기가 말이 헛나왔다고 변명했는데 저는 이때다 싶어서 말했습니다. 이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제 뱃속에 아기가 남편의 아기가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하고 묻자 사색이 된 남편이었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남편과 아버님이 화를 낼 때 저는 차분하게 아무래도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고 가게를 혼자 나왔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 정말 아버님한테 몇 대 맞으셨다고 합니다. 저희 시부모님 그때 이혼 직전까지 갔다고 해요. 근데 어머님은 또 얼굴에 철판 깔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는데 표정을 보니 그리 미안한 표정은 아니었어요. 정말 시어머니는 다중인격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산 때까지 어머님 안 보고 살았어요. 어쩌면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그렇게까지 화를 안 내셨으면 이혼은 저희 남편이 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일이 지나고 저는 시댁에서 더 자유로워졌고 시댁에 방문 안 해도 아버님 또한 이해해 주셨어요. 어머님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었고요. 정말 어머님만 아니면 너무 이상적인 결혼 생활이었죠. 시아버님께서는 언제나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고 자상하신 데다가 남편은 저만 바라보고 사랑해주고 저 또한 남편을 무척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이랑 싸우지만 않고 부딪히지만 않고 이렇게 조용히만 살아도 소원이 없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자기가 왜 손녀 얼굴도 마음대로 건너가서 못 보냐고 제게 분풀이를 하더군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제게 이유를 물으니 무척 황당했습니다. 제가 그때 운전 중이었는데 차량 블루투스 스피커가 연결되어 시어머니의 쌍욕은 자동차 안을 가득 채웠는데 그동안 어머님이 제게 한 말들도 충격이었지만 그런 원초적인 욕설을 듣자 또 어디까지 어머님이 바닥을 보여주시려나 싶었습니다. 이상한 애 한 명 집에 들어와서 집안 분위기 그리고 남편에 이어서 시아버지까지 꼬신다고 막말을 하는데 저는 이번에는 빌어도 절대 용서해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조수석에 탄 저희 언니가 있어서 그나마 상황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가 운전하면서 시어머니의 하소연과 쌍욕을 듣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찍었고 제 남편에게 바로 파일을 전송했죠. 그리고 저희 언니는 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시어머니에 비해 천사였던 거라며 깜짝 놀라는 듯 하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육아휴직도 냈으니 아기 데리고 친정집에서 지내면서 이혼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먼저 선수를 치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잘못한 건데 아버님이 두 손까지 모아가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제발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는데 솔직히 아버님이랑 남편이 무슨 잘못인가 저도 생각했어요. 어머님은 감히 시아버지가 빌도록 만들었다며 저보고 천벌 받을 년이라고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아버님이랑 남편은 저랑 시어머니를 떼놓으려고 노력했지만 잘 되지 않았고 저는 시어머니랑 거실을 나뒹굴었네요. 그때 저는 어머님한테 놓으라고 뿌리치는 것밖에 안 했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놓으라고 하시더군요. 정신 차리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어머님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을 끌고 다니셨습니다. 어머님은 귀신이라도 본 듯 멍한 표정으로 아버님한테 끌려다니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바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바지에 실수를 했는지 양말이 젖어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이 짠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어머님이 보여준 행동들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복잡한 표정을 지으시곤 서류 봉투를 어머님께 던졌습니다. 지난 세월 어머님이 고생한 건 알고 있고 어머님 성격이 못났어도 함께 잘 살려고 했지만 며리를 이유 없이 괴롭혀서 아들까지 망쳐놓는 것은 더 이상 못 봐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아버님은 어머님께 이혼하자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대성통곡을 하셨고 이게 다 제 탓이라고 그냥 몇 년 쥐 죽은 듯이 당해주면 자기가 어련히 알아서 예뻐할 거였다는데 소름이 끼쳤어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시할머니도 저희 시어머니한테 몇 년 시집살이 시키시다가 결국 어머님을 인정해주고 어머님을 예뻐하셨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 시할머니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옛날에는 자기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며느리한테 이러는 건 아니라며 혀를 차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님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제 남편을 붙잡고는 여우한테 속아서 엄마를 못 알아보냐며 제 딸이 남편의 친딸이 맞는지 검사부터 하라고 말했다네요. 남편은 제발 그만하라고 어머님을 밀쳤고 어머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그동안 제 딸을 만나고 싶어한 이유였나 봐요. 머리카락만 있으면 돼. 애 어디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은 호시탐탐 어린 제 딸의 머리카락을 노리고 있었는데 못 만나게 하자 정신줄을 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이혼하고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제가 열받아서 안 되겠더군요. 어머님 머리채를 제가 잡아버렸습니다. 저는 제 딸 머리카락이랑 어머님 거랑 비교해보자고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고 아무도 저를 말리지 못했어요. 남편도 아버님도 시할머님도 모르는 척 해주셨지요. 어머님은 어떻게 자기가 이런 취급을 받냐고 우셨지만 아버님은 정말 심각한 얼굴로 남편이랑 상의를 급하게 끝냈는지 어딘가로 전화를 거셨어요. 그 뒤로 어머님은 정신병원에 입원하신 상태랍니다. 어쩌다가 정신병이 발병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끔찍한 시간들이었어요. 지금은 저희 가족들은 물론 시댁에서도 어머님은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면회도 아무도 안 가는 눈치더군요. 요즘 아버님은 근심 걱정이 사라진 얼굴이고 남편 역시 홀가분해 보여요. 저보다 두 사람 얼굴이 더 밝아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면회를 가도 욕설이랑 소리만 지르는 시어머니를 누가 또 만나고 싶겠어요? 그렇게 병원에서 임종하실 듯합니다. 이 정도면 자업자득 아닌가요? 저는 그동안 참 많이 참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면회 갔을 때 자기는 죽어서 천국을 갈 거라고 으스댔습니다. 저는 지옥 갈 거고 자기는 천국 간다고요. 그럼 뭐합니까? 말년을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 사는 동안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는데요. 저는 안타깝지도 않고 그냥 한심하게 어머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도 교회 열심히 다닐 거라서 천국 갈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은 교회 안 나가니까 천벌 받으시겠다고 하니까 어머님은 교회 가야 한다고 발작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또 제 딸이 친딸이 아니라고 헛소리를 하시길래 친자 검사한 서류를 마지막으로 어머님 얼굴에 던져주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살면서 또 볼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한 번은 봐야겠네요. 장례식장에서 사진으로만 뵙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제가 너무 이기적인가요?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크게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에 대해서 저는 조금 냉소적인 사람이 됐네요. 친정 식구들은 아무도 저를 욕할 사람 없다고 모두에게 잘된 일이라고 저를 위로해주는데 이상하게 가끔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님과 남편도 어머님이 입원해야겠다고 판단한 거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된 건 꼭 저 때문만이 아니겠죠? 육아를 하면서 몸은 지치는데 가끔 밤에 잠을 설치곤 합니다. 몇 년 지나면 다 잊고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딸 건강하게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려고요.